각 나라의 급식을 비교하는 유명한 영상입니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급식을 칭찬하는 댓글도 보이는데요. 재미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영상에서 굳이 의도하진 않지만 미국의 급식이 하이라이트죠. 댓글에는 어린 시절 먹었던 끔찍한 급식의 경험을 추억하는 미국인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자신이 먹었던 점심들은 이것보다 훨씬 질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언급하는 메뉴는 대부분 냉동 피자, 치킨 너겟, 감자튀김 등으로 급식이라기엔 너무 패스트푸드 같은데요. 거기에 쿠키와 감자칩까지 영양사가 있는지 의심될 정도로 달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교 국가들보다 훨씬 부자 나라인 미국의 아이들은 왜 이렇게 건강과는 거리가 먼 가난한 점심을 먹을까요? 미국인들도 스스로 조롱하는 미국 급식의 비교 대상은 유럽 나라들입니다. 프랑스는 모든 학교 급식의 50%를 지역에서 나는 유기농 재료를 사용합니다. 또 일주일에 하루는 채식 메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죠. 이탈리아 급식도 대부분 따뜻하게 조리된 음식이 나오고 튀김 음식을 많이 만들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덴마크에서는 학교에 자동 판매기조차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반대편에 미국의 급식이 있습니다. 미국에선 피자 회사가 급식을 만들고 채소는 보통 한 가지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또 조리 시설을 갖춘 학교가 드물어 미리 만들어져 포장된 점심을 먹는 것이 흔합니다. 가공식품들이 너무 많아 제대로 된 식사라는 느낌이 약하죠. 조리사를 고용하기도 어렵다 보니 충분히 익히지 않거나 빈약한 메뉴들이 종종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다들 급식 때 싫어하는 반찬 몇 가지는 있었지만 미국은 조금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부실한 미국의 급식, 이런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2차 대전 중 식품 배급을 경험했던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에 더 많은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 학교에 급식법을 제정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풍부한 단백질 위주의 급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행정부 예산을 줄이면서 학교 급식 예산의 4분의 1, 금액으로는 총 20억 달러를 삭감합니다. 정부는 이 예산 감축이 단지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그로 인한 학교들의 재정난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새로운 급식 영양 규정을 제안합니다. 이 규정에서 미국 농무부는 주어진 예산으로 영양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대체식품 리스트를 만드는데요. 이들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토마토로 만든 케첩을 채소로 정의합니다. 하루아침에 케첩이 채소로 둔갑하면서 이제 학교는 의무 제공 메뉴였던 채소 2가지 중 하나는 케첩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이었는지 하인즈 식품 집안의 존 하인즈 상원의원조차 케첩은 채소가 아니라 조미료라고 말할 정도였죠. 이 정책은 조금씩 급식에 끼어들고 있던 패스트푸드 메뉴에 활짝 문을 열어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학교들은 부족한 돈으로 애써 조리사와 주방을 유지하는 대신 식품 대기업들과 급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당 1달러 남짓의 예산으로는 신선한 농산물을 사용하여 양질의 음식을 만들고 조리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까지 감당하는 것은 무리였죠. 물론 이 돈으로 훌륭한 식품업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급식 계약을 맺은 시스코는 병원과 교도소에 음식을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재정 위기는 반대로 식품 대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9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식품회사와 영양 파괴적인 급식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농무부의 급식 영양 가이드는 설탕이나 지방의 양에 대해서는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맥도날드도 급식실에 입점 허가를 받았고 학교에는 과자와 탄산음료 자판기도 생기기 시작했죠. 급식의 변혁기를 맞은 이후 2010년 무렵 미국 아동의 3분의 1이 비만 판정을 받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더 많은 채소와 통곡물, 그리고 더 적은 설탕과 지방, 소금을 사용하도록 영양 규정 변경을 촉구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통해 아동 비만을 해결하려는 미셸의 캠페인은 결국 법제화로 이어지는데요. For them, the norm will be fruits and vegetables and not chips and candy. 이에 따라 급식의 열량도 초등학생에겐 650, 고등학생은 850칼로리로 제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피자와 감자튀김이 차지했던 급식판은 샐러드를 비롯한 건강식의 절반을 내주어야 했죠.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급식 메뉴에 대해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허무했습니다. Food going in the garbage over and over again. 기존의 급식에 익숙해져 있던 절반의 학생들은 새롭게 바뀐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상당수의 음식은 개봉되지도 않은 채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죠. 대신 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점심을 매점에서 사서 먹었습니다.
폭증하는 음식 쓰레기에 일부 학교는 예산 낭비라며 오바마의 정책을 거부했고, 남는 급식을 감당하지 못한 한 학교는 급식을 노숙자 시설에 기부하는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정부는 좋은 의도로 변화를 시도했지만 학생들과 학교 측의 반응은 너무도 부정적이었죠. 급식 개혁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도미노 같은 업체들은 오히려 급식 학교 수를 늘려갔습니다. 피자가 급식이라는 것에 일부 여론이 거부감을 나타냈음에도 피자는 곡물과 단백질, 야채가 결합된 식품으로 인정되어 급식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격 정도가 아니라 급식 비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피자와 같은 메뉴가 어떻게 급식 영양 가이드라인을 통과했을까요? 급식용 패스트푸드는 겉모양은 시중의 제품과 차이가 없지만 지방과 나트륨 함유량은 크게 줄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급식처럼 버려지지 않으려면 맛을 내기 위해 이들 재료들을 어느 정도는 사용해야 했고, 따라서 규정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품회사들은 영양 지침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경우 그냥 크기를 줄여버렸습니다. 급식 시장은 연간 33조 원 규모의 전쟁터입니다. 대형 식품업체들이 목을 맬 만한 시장이죠. 감자 공급처와 냉동식품회사들은 강력한 로비를 펼쳤고, 농무부가 감자튀김도 채소라고 인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Are French fries good for kids? Sure, French fries are good for kids. 연간 수백만 불의 로비는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 급식 프로그램을 철회하는 결과로도 이어졌습니다. 학교도 식품 기업들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었고, 서로의 행사에 참여할 정도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죠. 식품회사들은 판매로 인한 수익뿐 아니라 잠재 고객 유치라는 부가이익도 얻고 있습니다. 유명 식품회사들이 급식을 담당하는 것은 업계의 문화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2023년 이것도 급식으로 인정받습니다. Lunchables, built to be eaten. 이름만 점심이고 그냥 과자인데요. 햄치즈 크래커를 분해해서 식사라고 하는 건 좀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물론 급식 피자처럼 런처블도 영양 조절을 하겠지만 성분을 떠나 보기에도 너무 가공식품이죠. 제조사인 크래프트 하인즈는 런처블의 장점에 대해 물류 보관이 용이하고 학교의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비즈니스로서의 급식 효율로는 최고라는 뜻입니다. 런처블 급식은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전문가들은 급식에 식물 기반의 메뉴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유럽의 학교를 경험한 미국의 학부모들은 따뜻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는 해외의 급식을 부러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식료품 물가 상승이라는 문제도 직면하게 되는데요. 급식 회사들은 이미 발빠르게 메뉴 가짓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이런 급식조차도 넉넉하게 먹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